난도질, 온도하는 난도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도질 해드릴 것은 비동사.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뭐뭐이다에 관한 표현, 그것의 문법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조금 난도질 해드릴 텐데요. 자, 뭐뭐이다 라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체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냐, 누구냐, 그리고 상태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정체성, 그거부터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뭐 영어 맨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거잖아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할 때 뭐 she is a teacher. 비동사 뒤에 명사를 씀으로써 그것이 무엇이다, 아니면 누구다, 뭐 이름을 쓸 수도 있고요 하는 표현인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있지 않는 조금 더 깊은 이 비동사가 좀 특이하게 쓰이는 그걸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다가 시계다. 웬 떡이냐? 시계다. 보세요. 이것은 시계다. 이거 아니에요. 자, 이것은 시계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시계다. 라는 표현입니다. 시계다. 여기 주어가 없어요. 자,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때 쓰는 게 이제 비인칭 주어 is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앞에다 아무 의미 없는 비인칭을 하나 써줘요. 왜 영어는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 is를 써줘야 됩니다. Hey, it's a watch. Look at it. I'm so lucky. 이거 제 겁니다. 그냥 얘라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이건 좀 쉬운 건데, 예를 들어서 야, 시계하고 연필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비인칭 they를 쓸까요? Hey, look, they are a watch and a pencil. 이럴까요? 복수죠. 복수인데 it을 쓸 수 있을까요? 씁니다. 비인칭 주어 it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써주고, 그리고 동사는 it에다 맞춰줘야 되니까 it을 써줍니다. it을 써줘도 되고 what을 써줘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머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계랑 연필이다, 이런 표현 영어로 Hey, look, it's a watch and a pencil. 야, Jane하고 펜이다. Hey, it's Jane and pen.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신기하게 이 비인칭 주어 it 써주고, 그 다음에 it이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죠. 그냥 it 아니면 what을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복수를 써주는 굉장히 특이한 표현,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t's 한 다음에 그냥 단수든 복수든 뭐든지 쓸 수 있다는 거. 요거 아마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없으니까 아마 평생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이다, 아니면 누구다 라는 표현할 때 it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하나를 난도지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상태입니다.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첫째는 형용사를 쓰는 상태고요. 또 두 번째는 동작에 대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어떤 동작을 하고 있다, 이런 상태인데 쉬운 것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를 쓰는 거, 그건 좀 쉽죠. She is pretty, 예쁘다. He is tall, 그는 키가 크다. 이런 표현들 굳이 짚질 않겠습니다. 자, 바로 동작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동사를 비동사 뒤에 쓸 때 두 가지 형태로 바꾼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세 가지 형태로 동사가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ing 형태로 옵니다. 두 번째, pp 형태로 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부정사 형태로 옵니다. 투부정사 형태로 온다는 거는 중학교 때 내내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튕겨나와요. 요즘엔 좀 빨라져가지고 중학교 때도 나오긴 나오는데, 예전에는 갑자기 난데없는 B2 용법이라고 해가지고 튕겨나오죠. 자, 동사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비동사 다음에 ing라는 것은 그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어가 이 동사의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이 될 수도 있고요, 미래 진행형이 될 수도 있죠. 그 순간에 그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He is reading a book. 그러면 그는 책을 읽고 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책을 읽고 있는 그 상태를 하는 거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pp를 쓸 텐데, 그런데 이때는 이 주어가 그 동작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동작의 목적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쓰여진 거는 주어로 써야지만, 하지만 그 동작을 그 순간 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he was seen 하면은 see는 보다는 거죠. 그가 본 게 아니에요. 그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 어순이 자유롭지 못해서 앞에 목적어를 써주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제가 예전에 수동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가 지금 어떤 상태다? 남이 그를 보고 있는 상태다 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 미, pp의 표현이다. 그것도 이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투부정사를 쓰는 건데요. 저는 나름대로 좀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때 to be는 명사의 개념이 아니라 약간 형용사의 개념이죠.
형용사 뜻이 뭐뭐 할. 자, 이런 표현인데, 너는 상태가 뭐뭐 할 상태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은근히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부드러운 표현 같은데 굉장히 강한 느낌도 들어가 있죠. 운명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You are to sit here, young man. 너는 지금 운명이 여기 앉아야 할 운명이야. 빼도 박도 못해. 앉아. 이런 뜻이겠죠. You must sit here. 라는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써줌으로써 가라. 앞으로 몸을 해야 된다. 라는 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자, 오늘 비동사를 가지고 상태에 대한 얘기,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표현하는 우리나라 말의 이다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같이 나눠드렸는데요.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오고 또는 형용사가 오고 동사를 쓰고 싶을 때는 세 가지 형태, ing, pp 또는 투부정사를 써가지고 하는 그 표현들, 그런 것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나누게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